지난 13번째 동영상에서 색을 탐하는 호미닌의 바람기는 뇌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특성이며 새로움과 모험을 추구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험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근거는 생쥐의 먹이 찾기 행동을 분석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각인 유전자들이 작은 손실을 감수하며 큰 보상을 주는 먹이를 택할지, 아니면 당장의 손실을 염려하며 작은 보상을 택할지를 결정합니다. 보수성은 아빠 쪽 각인 유전자 라인을 타고 흐르며 진보성은 엄마 쪽 라인을 타고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최근 엄마 각인 유전자는 아들의 행동에, 아빠 각인 유전자는 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 쪽 각인 유전자는 다층적으로 아들의 무모한 행동을 제어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은 둘 다 쓰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쓰이는 유전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향한 엄마나 아빠의 바람이 다를 경우 한쪽 편을 들어줍니다. 당연히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엄마는 아빠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유전자를 잠재워 놓고 전달합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유전자를 소위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각인을 해둔다라고 해서 각인 유전자라 합니다. 각인 유전자는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뿐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각인 유전자는 한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 등 뇌 활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죠. 모험 행동과 관련된 각인 유전자에는 GRB10과 NESP55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자 유전체와 난자 유전체의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GRB10은 아빠 쪽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전자이고 NESP55는 엄마 쪽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전자로 서로 상반된 활성을 나타냅니다. GRB10은 위험을 회피하지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면 NESP55는 모험적이지만 절제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아빠는 엄마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NESP55 유전자를 잠재워 놓고 엄마는 반대로 아빠 쪽 GRB10을 잠재워 놓고 전달합니다. 성체에서 GRB10과 NESP55는 암수 구별 없이 똑같이 한 카피에서 발현됩니다. 이들의 발현이 상호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물은 상황에 따라 충동적으로 또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카디프 대학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아빠 쪽 GRB10 발현마저도 없앤 생쥐를 제조했는데, 그 생쥐는 손해를 보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정교한 행동 분석 툴을 이용하여 그 위험 감수 행동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혹은 먹이 찾기 동기부여가 더 잘 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험 감수 비용 대비 이득이 컸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세해진 NESP55의 활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생쥐는 조그마한 보상에 휘둘리지 않고 참을성 있게 더 큰 보상을 선택한 것이죠. 강조합니다. 성인에서 각인 유전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똑같이 한 카피에서 발현됩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황에 따라 아빠 쪽 GRB10 발현이 우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참을성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면 엄마 쪽 NESP55 발현이 우세하게 되면 인내심 있는 자제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남자라고 다 참을성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여자라고 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각인 유전자들의 활성이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들 모험 유전자 각인이 동물 행동의 진화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수컷은 자식에 대한 유전적 투자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실패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조급하게 약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결실이 예측되면 즉각적으로 베팅합니다. 반면 암컷은 임신한 자식을 향한 유전적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느긋한 상태에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큰 보상을 위해 모험적으로 베팅합니다. 짝짓기와 관련하여 수컷은 충동적이며 위험을 피하고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반면 암컷은 계산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진보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수성은 아빠 쪽 라인을 타고 흐르며 진보성은 엄마 쪽 라인을 타고 흐르지 않나 감히 주장해 봅니다. 모험 유전자 각인은 동물의 먹이 찾기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식을 위한 먹이 찾기 행동에 있어서 엄마는 보다 적극적이며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탐색 범위를 광범위로 넓힙니다. 사실 엄마 쪽 GRB10은 뇌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몸에서는 작동합니다. 특히 젖을 뗀 어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GRB10은 대사활동을 증진시켜
근육을 활발히 움직이는 데 참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도 엄마 쪽 NESP-55는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미는 무모하게 마구잡이로 먹이를 찾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찾는 노력 대비 얻는 이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먹이 찾기 행동을 조절하는 또 다른 각인 유전자가 밝혀졌습니다. 이들 유전자는 엄마 아빠 유전자 중 하나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발현되지만 한쪽이 현저하게 더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입니다. 이를 비표준적인 유전체 각인이라 합니다. 유타 대학의 그레그 박사팀은 비표준적인 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엄마 쪽 각인 유전자는 아들에게, 아빠 쪽 각인 유전자는 딸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냅니다. 한번 살펴보죠. 동물의 먹이 찾기 행동은 여러 신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노아민 시스템은 진화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아미노산 타이로신이나 트립토판으로부터 신경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네프린이 모노아민계 신경 호르몬으로 이들은 동물의 식욕, 보상 시스템, 두려움과 염려, 기억과 학습 및 특수 근육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이들 호르몬은 동물의 먹이 찾기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파디카복실레이즈가 이들 모노아민 합성의 핵심 요소이며 최근 DDC는 각인 유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유타 대학 연구팀은 생쥐의 먹이 찾기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장치를 고안합니다. 여기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과 빈도, 먹이 탐색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로, 먹이를 파내는 행동, 먹는 시간, 몸무게, 학습과 기억 관련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야생형 생쥐의 먹이 찾기 행동을 한번 보죠. 먼저 탐색 행동입니다. 여기 이번 포트에 먹이를 묻지 않고 놓여져 있습니다. 생쥐는 새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행동이 포착됩니다. 이제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드디어 음식이 놓여있는 포트를 찾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번 포트를 들러 음식을 먹습니다. 주로 이번 포트로 가서 놓여진 음식 먹습니다. 장소를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그림은 시간에 따른 생쥐의 동선을 자동 머신 러닝 시스템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음식이 있을까 찾습니다. 생쥐는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면서 이번 포트를 들러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배부르고 편안하니 1번 포트를 파헤치며 놀고 있습니다. 놀다가 먹기도 하며 장난칩니다. 1번 포트가 지루해져 4번 포트를 파헤치며 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2번 포트로 가서 배를 채웁니다. 먹이 탐색은 30분 동안 하게 하고 4시간 후에 먹이 찾기 실험 공간에 생쥐를 투입합니다. 이때 음식은 4번 포트에 모래를 덮어 숨겨놓습니다. 생쥐는 2번 포트로 가서 모래를 파헤치며 음식을 찾습니다. 이제 4번 포트에 음식이 묻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4번 포트를 드나들며 음식을 먹습니다. 생쥐는 4번 포트에서 음식을 즐깁니다. 혹시 다른 포트에도 음식이 있을까 찾아봅니다. 생쥐는 4번 포트에만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쥐는 주로 4번 포트를 들러 음식을 먹습니다. 이번 포트로 가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3번 포트에서도 놉니다. 4번 포트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위해 연구자들은 유전자 조작 생쥐를 제조합니다. 엄마 쪽 혹은 아빠 쪽 DDC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를 이용하여 먹이 찾기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선 엄마 쪽 DDC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에서 태어난 아들 쥐는 너무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해 몸무게가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딸 쥐에서는 먹이 찾기 행동에 어떤 표현형 변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엄마 각인 유전자는 아들을 진중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딸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요. 한편 아빠 쪽 DDC를 제거한 생쥐에서 태어난 딸 쥐는 이동 거리가 줄어들어 먹이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 쥐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빠 각인 유전자는 딸을 부단히 나돌아 다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유타 과학자들은 DDC 각인 유전자가 어떻게 엄마 유전자는 아들에서, 아빠 유전자는 딸에서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엄마 쪽 DDC는 시상하부에서 억제성 가반유런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아들 생쥐의 무모한 행동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아빠 쪽 DDC는 부신의 아드레날 세포에 영향을 주어 딸의 대사 활성을 증가시켜 부지런히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빠 쪽 각인 유전자 GRB10과 DDC는 클러스터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 쪽 DDC는 아빠 쪽 GRB10의 활성을 억제하고 몸에서는 엄마 쪽 GRB10의 활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전통적인 먹이 찾기 각인 유전자는 엄마 쪽 라인에서는 보다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는 자식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또 자신의 유전적인 투자를 보장합니다. 한편 아빠 쪽 라인에서는 유전적인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 결실에 성급히 베팅하게 합니다. 당장의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쪽 각인 유전자로 인한 성급하고 무모한 행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엄마 쪽 각인 유전자에 의해 제어됩니다. 신경 호르몬 생산과 작용 부위를 조절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엄마 쪽 각인 유전자는 아들에게 영향을 주어 진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아빠 쪽 각인 유전자는 딸에게 보다 활동적으로 자식을 돌보며 짝을 찾도록 합니다. 각인 유전자는 태반 동물의 번식이나 생존을 척합도를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